좋아요, 구독. 섹터 간의 주도주가 어디일지 굉장히 눈을 돌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 또 뭐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있고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께서는 하반기에 어떤 섹터가 좀 주도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하반기에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올해 좀 감사한 뉴스 나온 이후로 좀 네. 괜찮았잖아요. 뭐 삼성전자 특히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역시 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하지만 여전히 전방 산업은 수요가 부족합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그렇죠. 전방 산업이라 한다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뭐 서버,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는 의존도가 높은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 이쪽이 수요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약세인데 이제 그 애플, 뭐 샤오미, 삼성 뭐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네. 전체적으로 있는데 뭐 하나 이제 연간 글로벌 그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뭐 한 15억 대 정도에서 지금 한 11억, 12억 대 정도 네. 내려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이 보통 2년 정도 썼다면 이제 좀 더 오래 쓰거든요. 혹시 스마트폰 지금 쓰신 지 얼마 되셨나요? 전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부장님. 맞습니다. 부장님 얼마나 쓰셨어요? 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교체주의가 2년 정도 됐다면 뭐 10 나오면 그다음에 뭐 12 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년 정도 격차를 뒀다면 이제는 약간 3년 약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좀 멀쩡하더라고요, 휴대폰이. 맞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배터리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저장 공간에 대한 네.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배터리 갈아 쓰기도 하고 뭐 등등 해서 예전보다는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게 하나가 이제 뭐 폴디드 줌 해가지고 그렇죠. 삼성에서 이제 스마트폰 나온 거 보면 S23 같은 경우 이렇게 달을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그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들 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뭐 그쪽을 좀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역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금 네.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지금 뭐 폴란드 얘기도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뭐 우주항공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봐야 될 섹터 쪽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하반기에도 뭐 계속 시장에서 어떤 노이즈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처럼 노이즈가 네. 나왔잖아요.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는 중국을 그러니까 제외하면 사실 글로벌 1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 내에서 소화되는 거를 생각하고 좀 뺀다면 글로벌 네.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향후에 뭐 계속 공장도 짓고 지금 계속 지금은 투자 단계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 뭐 반도체 그리고 또 OLED도 좀 봐야 되는데요. OLED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지금 OLED에 대한 채택이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애플에서 뭐 태블릿 PC라든지 그리고 뭐 노트북이라든지 네. 그리고 대형 OLED TV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그리고 부분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최근에 장기 발주를 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OLED 시장도 꽤 오래 쉬었었는데 올해 좀 하반기부터 뭐 상반기에 좀 이미 좀 발주 같은 게 나오면서 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 그래서 IT에는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봐서는 뭐 IT 안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 OLED가 약간 순환하는 부분들이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약간 이제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들 이쪽에 좀 IT 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도할 섹터가 좀 IT 쪽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상승할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뭐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폰에서 사실은 애플이 이제 애플 15가
이번에 나오잖아요. 핑크색 나오더라고요. 핑크색. 네. 혹시 바꾸실 계획 지금 있으신가요? 핑크색 보고 약간 마음이 동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셨으니까. 네. 지금 저도 이제 집에 학생들을 보니까 특히 여학생들은 애플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사진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네.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플이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제 그 말씀드렸던 폴디드 줌이 이제 채택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뭐 자화전자라든지 그리고 BH 뭐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애플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이나 뭐 샤오미나 전체적으로 다 스마트폰 시장이 좀 죽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이번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Q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게 Q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에는 이런 기업 아래쪽에 공급하고 있는 뭐 관련된 기업들, 뭐 자화전자라든지 뭐 BH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애플 쪽에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에서는 특히 이제 뭐 앞서 잠깐 AI 관련된 회사들 잠깐 뭐 파크 시스템즈 등등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하나 재밌는 게 미중 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의 장비를 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회사가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틴은 이제 검사 장비 회사인데 지금 글로벌에 지금 보니까 몇 개 없어요. 네. 넥스틴하고 뭐 미국 회사, 뭐 일본 회사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검사 장비가 필요한데 그렇죠. 미중 분쟁이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치 않으니 넥스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IT 이런 검사 장비 회사인데 1분기 지난 1분기 보니까 OP 마진이 45%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비를 파는 회사가 마진이 45%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중국의 고가에 팔아도 그쪽에서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수요와 공급의 그런 관계라고 본다면 그래서 넥스티는 그런 미중 분쟁 속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헬스케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헬스케어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아마 아까 제가 약간 말씀드릴 때 상반기에 뭐 2차 전지 올라가고 뭐 배터리 뭐 2차 올라가고 막 다 올라갈 때 밑에서 하나도 못 올랐던 게 아마 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일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네. 속상하셨겠습니까? 시장에서 소외를 한참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헬스케어도 조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좀 아까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네. 바로 앞은 아니더라도 그 네. 주변에 나올 수 살짝 있는 이제 보일 수 있는 이제 위치까지. 예, 네. 맞습니다.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의 좀 저는 시기가 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후에 2020년 10월, 12월 고점 대비해서 형성하고 나서 지금 이제 40%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뭐 바닥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들은 여기서 뭐 지하로 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네. 있겠지만 주가들을 보니까요. 셀트리온 한 60% 빠졌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22% 빠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부분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그런 뭐 아무래도 수출이 대부분인 회사들이 많은데 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다 이게 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간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제약 바이오는 가치 주기도 하면서 성장 주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에 대한 네. 부분들 여기에는 금리가 그렇게 올라오면서 요 가치주인데 아니면 성장주 취급 당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금리와 민감한 제약 바이오 입장에서는 이제 종료가 된다는 가능성. 두 번째는 워낙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쌓였다. 네. 예, 물론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적자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그 사이에 임상 1상을 진행을 완료했고
임상, 이상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나름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계속 회사들은 자기네 그 연구개발 R&D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과가 이제 나올 시기가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 계속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그런 게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되는 분위기 옛날보다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최근에 흐름 보면 뭐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여전히 변동성이 큰 게 제약바이오기도 한데 맞아요. 조금은 개선되는 흐름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이제 3사가 네. 셀트리온 3사가 합병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이게 뭐 일감을 몰아주고 회계 이슈에 대한 그런 네. 투명성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3사가 이제 합병하는 부분들 첫 번째, 두 번째가 셀트리온 10월 달에 램시마 SC가 미국의 FDA 승인이 이제 나는지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연말 되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